해시태그 투자 결정의 단 하나의 핵심 지표 마이너스 워런 버핏의 답.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튜브 켜면 이 지표 하나만 보세요. 책을 펴면 PER만 알면 됩니다. 증권 방송 틀면 ROE가 답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투자 시작할 때 엄청 헷갈렸거든요. PER 낮은 거 사야 하나? PBR 낮은 거? 배당 수익률 높은 거? 엑셀 켜서 온갖 지표 다 입력하고 점수 매기고. 근데 이상한 거예요. 같은 지표로 분석해도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돈 잃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지표가 뭡니까? 그들의 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원칙을 말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대답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챕터 1단일 지표의 치명적인 함정. 많은 투자자들이 마법의 숫자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PER이 12하면 무조건 싸다. PBR이 1 이하면 저평가? 틀렸습니다. 아니 반만 맞는 얘기예요. 벤저민 그레이엄 버핏의 스승이죠. 그분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장부 가치보다 싼 주식을 무조건 사는 이른바 담배꽁초 전략을 썼어요. 담배꽁초가 뭐냐고요?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라도 한 모금 남았으면 주워서 피운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업이라도 엄청 싸면 사서 마지막 이익을 짜낸다는 전략이죠. 근데 버핏은 이 방식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찰리 먼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레이엄 방식을 넘어서자 우리는 더 나은 사업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즈캔디 인수 사례를 볼까요? 버핏은 이 회사를 장부 가치의 3배나 되는 가격에 샀어요. 그레이엄 방식으로는 미친 짓이죠. 숫자만 보면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버핏은 뭔가 다른 걸 팠어요. 시즈캔디의 브랜드 파워를요. 사람들은 시즈 초콜릿이 2~3배 비싸도 샀어요. 왜냐고요? 그냥 좋아하니까요.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여기서 미스터 마켓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레이엄이 만든 천재적인 비유예요. 시장은 조울증 환자 같아요. 어떤 날은 극도로 행복해서 당신 주식 100만 원에 살게요. 하고 어떤 날은 극도로 우울해서 내 주식 10만 원에라도 팔게요. 배요. 단일 지표만 보는 투자자는 이 미스터 마켓의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요. PER이 낮으니까 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 망해가는 회사였다거나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샀는데 회사가 빚 갚을 돈도 없어서 곧 배당을 끊는다거나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진실의 전부를 말하지도 않아요. 챕터 2 버핏이 말하는 진짜 핵심 원칙. 그럼 버핏은 뭘 보냐고요? 2가지입니다. 딱 2가지. 내재 가치와 안전 마진.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재 가치가 뭐냐고요? 버핏의 정의를 들어볼까요? 한 사업이 남은 생애 동안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100년 동안 벌 돈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그걸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그게 내재 가치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재 가치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추정치예요. 미래를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그래서 버핏은 내재 가치를 범위로 봐요. 이 회사는 대략 8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 가치일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이 안전마진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죠.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어요. 건전한 투자의 비결을 3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전마진이다. 안전마진이 뭐냐고요?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100억 원짜리 회사를 70억 원에 살 수 있다면 그 30억 원이 안전마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분석도 틀릴 수 있고요. 안전마진은 그런 실수와 불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쿠션입니다. 결론적으로 버핏과 먼거가 보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뭘까요? 보수적으로 계산된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상당한 격차. 이 격차 즉 안전마진이 충분할 때만 투자하는 거예요. PER이 아니고 PBR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챕터 3 내재 가치를 보는 3가지 핵심 요소. 자, 그럼 내재 가치는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버핏은 3가지를 봅니다. 첫째, 사업의 질 마이너스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가 뭐냐고요? 성을 지키는 물이 찬 도랑이요.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구조적 이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코카콜라의 해자는 브랜드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사랑해요. 새로운 콜라 회사가 나와도 코카콜라를 이기기 어려워요. 가이코의 해자는 저비용 구조예요. 보험 대리인을 쓰지 않고 직접 판매하니까 비용이 낮아요. 경쟁사들이 똑같이 하려면 기존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야 하죠. 쉽지 않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해자는 네트워크 효과예요. 가맹점이 많으면 카드 소유자가 늘고 카드 소유자가 많으면 가맹점이 늘어요. 선순환이죠.
버핏이 시즈캔디에서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적은 자본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브랜드라는 해자가 있으면 공장 늘리고 설비 투자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둘째, 경영진의 질.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경영진이 엉터리면 망해요. 버핏은 경영진을 파트너로 봐요. 함께 사업하는 동료죠. 그래서 세 가지를 확인해요. 합리성 마이너스 감정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나? 정직성 마이너스 실패도 솔직하게 인정하나? 독립적 사고 마이너스 월스트리트 압력이나 동종업계 관행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나? 버핏은 1달러 테스트라는 걸 해요. 회사가 배당 안 하고 1달러를 채투자했을 때 주가가 최소 1달러 이상 올라가나요? 안 그러면 그 경영진은 주주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배당으로 돌려주는 게 나았을 거예요. 셋째, 재무 건전성. 버핏은 복잡한 재무 지표를 다 보지 않아요. 핵심만 봐요. ROE 마이너스 높고 일관된 자기자 본이익률. 부채 없이도 높은 수익을 내는지. 낮은 부채 마이너스 훌륭한 사업은 빚 없이도 잘 돌아가야 해요. 높은 이익률 마이너스 특히 매출 총이익률이 40% 이상이면 강력한 해자의 신호예요. 주인이익 마이너스 이게 중요해요. GAAP 순이익은 회계상 숫자예요. 버핏은 주인이익을 봐요. 순이익에 감가상각비 같은 비연금 비용을 더하고 사업 유지에 꼭 필요한 자본 지출을 빼는 거예요. 진짜 주인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냐는 거죠. 버핏과 멍건은 EBITDA 같은 지표를 혐오해요. 왜냐고요? 감가상각비를 무시하거든요.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비용이에요. 낡은 기계는 언젠가 교체해야 하고 그건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건 자기 기만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챕터 4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마이너스 투자자의 태도.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 내재가치 계산하고 안전마진 확인하면 되겠네. 아니요.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이자 최악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해도 감정을 통제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버핏이 강조하는 4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째, 능력의 범위를 고수하라.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세요. 버핏은 이렇게 말해요. 원의 크기보다 경계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기술주를 이해 못하면 안 사면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진짜 현명한 겁니다. 둘째, 시장을 파트너로 삼되 스승으로 삼지 마라. 미스터 마켓은 변덕쟁이에요. 그의 제안을 이용하되 그의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버핏의 유명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모두가 살 때 따라 사고 모두가 팔 때 따라 파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라. 주식은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예요. 버핏은 이렇게 말해요. 1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소유할 생각을 하지 마라. 또 이렇게도 말해요.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친구이고 평범한 기업의 적이다. 훌륭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가치가 커져요. 평범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에서 밀려나죠. 넷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정말 좋은 기회는 자주 안 와요. 찰리 멍건은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에 걸쳐 몇 번의 기회만 와도 충분하다. 조급하게 평범한 기회에 뛰어들지 마세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을 들고 기다리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지표가 뭐냐고요? PER도 아니고 PBR도 아니고 ROE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수적으로 파악하고 그 가치 대비 상당한 안전마진이 확보되었을 때만 투자한다는 원칙. 이 원칙 자체예요. 이건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경제적 해자를 분석하는 지적 능력, 경영진의 진실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재무제표의 이면을 읽어내는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지적인 투자자는 높은 IQ로 정의되지 않는다고요. 대신 인내심, 규율, 배움에 대한 열정 같은 성품의 특성으로 정의된다고요. 결국 최고의 지표는 투자자 밖에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투자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적 정직함과 감정적 통제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공식과 화려한 지표를 찾아 헤매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게 단순해요. 좋은 사업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충분히 싼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마세요. 이게 워런 버핏이 70년 넘게 실천해온 투자의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도 않아요. 왜냐고요? 가장 어려운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니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나는 이 회사를 정말 이해하는가? 내가 계산한 가치가 보수적이고 합리적인가? 지금 가격에 충분한 안전마진이 있는가?
나는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99%의 투자자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투자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함께하길 바랍니다.